시장 내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스페인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1982선까지 밀렸었는데요. 아직 종가가 형성되진 않았지만 1990 위에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매수로 프로그램 매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내는 분위기인데요.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진 날이기도 한데 그나마 자동차 완성업체 몇몇만 괜찮았습니다. 정확한 시장의 종가 그리고 종목별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힘없이 밀려났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중 한때 1982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개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더 확대하면서 지수 하락폭 대부분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6% 하락한 199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3,700억 원이 넘게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까지 동반 매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671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끝까지 시장을 지키면서 오늘 4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재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사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재차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500선의 재진입에 성공하더니 1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2% 상승한 5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을 통해서 238억 원의 매수 물량 유입됐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140원을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 유지한 모습이었죠.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70전 상승한 1,13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0.71% 밀려나면서 125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선전했네요. 오늘 현대차 2.71% 오르면서 26만 5천 원에, 기아차는 강포 합권에서 7만 9,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0.91%, LG화학은 2.03% 밀려나면서 오늘 3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도 약 고하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는 1.4%, KB금융도 2.2% 밀려났고요. 삼성생명도 약 고하권에서 93,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0.28% 오르면서 36,05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 강보합권에서 안철수 연구소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128,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은 반면에 하한가 기록했죠. 200만 3,400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ICT 약보합권에서 7,6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SK브로드밴드와 SFA 강보합권에서, SM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반면에 동서와 젠백스는 1%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과 금융 또 건설 업종들이 하락했는데요. 금융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스페인의 경기 둔화 우려에 금융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4.27% 하락했고요. KB금융이 2.2% 하락하면서 42,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BS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모두 1%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건설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했네요. GS건설이 3.16% 밀려나면서 9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산업은 4.92% 급락했고요. 삼성물산 3.25%, 금호산업도 2.52% 밀려나면서 6,57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외에 우성사료와 솔고바이오, 잘만테크와 KC피드, MPK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가방 컴퍼니 1%대 상승했지만 고령 메디앙스와 비트 신우 그리고 동양물산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우 8.15% 밀려났고요. 동양물산 6%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21,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대동스틸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4,04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하이스틸도 7% 넘게, 스틸플라워도 6.8% 상승하면서 1,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해온 선정구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하이마트의 거래가 중지됐는데요. 오늘 1.68% 하락하면서 5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마트 최대 주주죠. 유진기업은 이 영향으로 급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5.59% 하락하면서 3,4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쇼핑이 관계사인 동방 CJ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기업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20만 3,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의 1분기 어닝 쇼크 전망에 대한항공이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은요 4.75% 하락하면서 4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여행업체 BTNI가 SM 엔터테인먼트로 인수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9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저점 대비 코스피는 낙폭을 한 10포인트 정도 줄이면서 끝냈고 코스닥은 무려 5거래일 만에 500선 위에서 마감시켰습니다. 이번엔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면서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알아보는 코너 시장 공감대 OX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배승호 대리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 뉴욕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GDP 부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높다. 두 번째, 또다시 유로존 위기 찾아올까? 스페인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세 번째, 앞으로의 주가 방향, 미국의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총선과 옵션 만기, 북한 리스크가 모두 해제된 시점. 이제는 실적주를 담아도 될까라는 부분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꽤 오랫동안 잡고 있는 중국 악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 OX로 먼저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높다? 높다. 똑같은 의견이신데 먼저 배 대리님. 네. 1분기 GDP가 안 좋게 나온 게 경기 부양을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유효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GDP가 예상치 8.4, 그 전 분기치 8.9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전 목요일 밤에 9% 성장을 한다는 루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한 만큼을 반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8.1%라는 애매한 수치가 시장 하락을 더 이상 주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만약 8% 이하로 하락을 했다면은 중국 경기가 경착륙하여 시장이 하락하였을 것이고 반대로 크게 개선되었다면은 경기 부양책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1%는 수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하게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메이저 투자자들은 이런 애매한 GDP를 뒤로하고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상치가 이제 전월치 둘 다 높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신규 대출, 그다음에 N2 증가와 맞물려서 중국 경기가 4Q를 바닥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면은
일단 지난 화요일 발표된 알코올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초 소재 업종들이 4Q를 바닥으로 중국 수요에 힘입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매 판매에 집중을 해보면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붐이 일고 있는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IT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3월에 이제 저희 이제 현기차가 상당히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IT, 기초 소재, 자동차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또 작은 부분을 떼어서 우리 업종 전략까지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예상치인 한 8.4%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8.1% 예상을 하회했다는 게 조금 실망감을 안겨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크게 원래 GDP 자체가 뭐 8.4% 뭐 어딘 9%까지 나왔었는데 네. 크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8%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GDP 자체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중국 내수 부양이 계속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좀 시간상으로 좀 여유롭게 보시고 일단 중국 경기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일단 나쁘게 봐야 될 거는 유럽적 리스크 차원을 좀 확실하게 주시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또 경제 지표 발표와 또 실적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아까 배 대리님은 산업 생산 관련해서 소재주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그 소재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알코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중국 내에 여전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소재, 뭐 철강 아니면 이제 특수 금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전히 말씀드렸던 화학 쪽으로 기초 소재 쪽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매 판매는 이제 IT와 자동차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선희 대표님, 뭐 1분기 중국의 저점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1분기 저점을 찍는다 한들 경기가 2분기, 3분기 빠르게 못 돌아서면은 참 턴어라운드 어떤 의미도 굉장히 반감될 것 같은데 관련 업종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찍고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또 한 번의 내수 부양을 위한 투자가 들어오냐는 게 관건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좀 유념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그 어떻게 하느냐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방향성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종목들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중국 관련한 내수주들 지금 분명히 지금 딱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지금 다시 조금은 좋아지고 아무래도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조만간에 단기적인 아니지만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한 번 더 중국 쪽에서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시장 방향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수주들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리스크는 아직 상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유럽 리스크 항상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바로 유럽 얘기를 또 해보죠. 다시 한번 유로존 위기가 찾아올까라는 부분 이미 약간 다시 찾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시점인데 스페인 때문에요. OX를 통해서 두 분의 유럽에 대한 체감도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럽 우려가 다시 찾아왔다? 아직 아니다.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배 네, 대리님. 맞습니다. 일단 유로존 위기가 이제 그리스 문제를 정점으로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스페인이나 다른 이탈리아 국가들에서 생기는 문제는 잡음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에서 다시 재정 리스크가 부각된 이유는 그 부채가 50% 증가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LTR로 저희가 이제 1차, 2차 LTR로 지원을 받은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채가 이제 확 늘어난 걸로
착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채 증가로 인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CDS가 500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어가고 그다음 10년 만기 국채도 6%가 넘어가면서 위기가 커졌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위기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새로운 이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스페인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도 스페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스페인 자체로도 이제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나오는 잡음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런 문제로 그 스페인 문제로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낙폭이 네.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행주들을 좀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까지도 일단 스페인 악재도 뭐 그렇게 큰 거 아니고 은행주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뭐 그리스만큼 스페인이 뭐 우려를 키울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스페인이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로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99%까지 올랐습니다. 6%까지 올랐고 네. 또 하나 CDS 프리미엄 지수 자체가 500%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유럽 국가들, 이제 유럽 은행들 신용평가 발표가 있는데 좀 100개가 넘는 은행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리스크 차원에서 한 번 더 시장이 유럽 리스크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자면은 지금 유럽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된 시장 자체가 아니고 스페인 리스크 이후에도 또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꼭꼭 숨겨뒀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또 한 번 이슈가 불거지면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튼튼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조차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유럽 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일단은 모든 단계적인 악재는 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서 유럽 시장의 악재 중에서도 스페인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다른 유럽 어느 나라에선가 뭔가 하나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들의 지금 강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분위기가 강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 흐름이 강등으로 인해서는 당연히 심리적 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슈도 참고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인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은행주 저점 매수는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네, 은행주가 지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포인트에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저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발표 이후에 상황 보시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게요. 김선 대표님은 조금 아니다라는 쪽이신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스페인의 장기물 입찰도 19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조금 이번 주에 은행주 들어가는 건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작년 8월, 9, 10월이죠. 그때 이제 유로존 위기로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낙폭이 또 어느 정도 컸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스페인, 저번 주에서 스페인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충격 강도를 보면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계속 국채 입찰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예전에 지금보다 높았던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그 스페인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사히 소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다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그 은행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또한 이런 은행주를 제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드리는 이유는 또한 업종이 지금 순환이 되고 점차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지만 또 분명한 근거들이 다 있으신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향후의 주가 방향은 미국의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인데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OX를 통해서 먼저 의견 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이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 종목으로는 분명히 미국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가 아무리 이제 미국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리스크가 상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지난 주간 다우지수 하락폭이 주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61%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주 마찬가지로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부터 발표가 시작되는 뭐 인텔이나 코카콜라, 야후, 이베이,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지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다우에 조금은 하락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판단하건대 기본적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알코아부터 시작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현 시장에서 부는 분위기로 볼 때는 지금 인텔이나 아니면 코카콜라나 야후, 이베이 쪽 뭐 IT 관련주들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주 쪽에서 시티나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또 실적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S&P 500 지수 중에 20% 이상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될 텐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자체와 그리고 다우지수 자체가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 움직이겠지만은 유럽 리스크도 상재하는 그 구간에 지금 딱 진입해 있기 때문에 유럽 상황을 먼저 리스크부터 판단하시고 유럽 상황 먼저 이게 해결이 되는 것부터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꼭 이 기업 실적만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 경제 지표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인데 이 지수가 뭐냐면은 미국 전체 이제 제조업 지수 중에 선행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또 조만간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이 미국 다우 지수나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어떤 이제 무조건 이제 실적 위주의 대형주만 사야 하냐? 꼭 굳이 이제 대형주만을 고집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뭐 현대 기아차 관련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좀 다른 종목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실적 위주의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만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항상 좀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으로 확실한 종목으로 꼭 편입하셔가지고 장이 글로벌 증시 자체장이 흔들리더라도 변함없는 종목으로 꼭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사실 지표도 같이 봐야 되고, 이렇게 아무리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유럽 그 위기에 묻힌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뭐 비슷한 논리로 X 드신 거예요?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미 실적이 이제 상당히 그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이익 어닝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방향을 결정짓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실적 시즌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에 상당히 관심을 안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제 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보다는 경제 지표가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X를 들은 이유입니다. 예, 기업 실적도 중요하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실적보다는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죠. 총선 그리고 4월 옵션 만기, 북한 리스크 해제. 이제는 실적주 사도 될까? 아까 실적주 얘기는 잠깐 우리 김선 대표님 하신 것 같은데 OX로 먼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실적주 사도 된다? 사도 된다. 김선 대표님, 실적주만 사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아까 하셨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예, 실적주만 사는 건 위험한데 네. 일단은 지표 자체 흐름을 보고 실적주로 들어가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지표 자체 상황 보시고 들어가면 괜찮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 중에서 그나마 장기로 잡아갔을 때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실적주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지금 뭐 증권사들이 지금 가장 최선호주로 내고 있는 종목들, 지난주 이번 주 추천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SK이노베이션, 네. 저녁 상술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GS도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같은 시장 상황 중에서
그 아무리 시장 상황이 얽히고 뒤섞이더라도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서 삼성전자가 최선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굉장히 좀 리스크와 호재와 그다음에 악재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살만한 게 없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쪽 정유주 관련한 종목들과 아니면 현대기아차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코스닥 이게 아무리 장이 안 좋더라도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같은 장에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500포인트 위 상황으로 지금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시총 한 5천억 정도 아래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편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나 이쪽 2차 벤더들 부품 벤더들 이쪽 2차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진 이후에는 항상 500포인트 아래까지 빠진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510선까지 언제든 한 번씩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형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코스닥 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 또 왔기 때문에 네. 주목하시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2차 밴더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2차 밴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실적주 사도 된다. 배대리님만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만 봐도 이제 대한항공 실적 우려로 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번 주에 이제 금호석유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4분기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보다 안 좋다는 이유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실적이 좀 긴가민가하거나 뭐 2분기에 좋아진다거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1분기에 확실히 그 돈을 벌었던 기업들 위주, 말하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2차 벤더들 위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코스닥 위주로 해서 실적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만의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들어볼 텐데, 먼저 배 대리님, 지난번에 2,000포인트 밑은 확실히 매수 기회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도 이제 1966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2000선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2000선 이하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는 IT 화학으로 이제 단정 그 섹터를 조금 이제 축소화시켰었는데, 네. 이번에는 IT, 뭐 기초소재, 화학, 자동차, 뭐 이렇게 은행주까지 해서 좀 업종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그 두 번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966선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또 그 목요일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2050선 부근은 여전히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선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종이 확산이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2050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일장 이제 소폭 2,000 아래에서 이제 하락 시작한다 하여도 조금은 이제 오늘 하락폭이 컸던 뭐 은행주 위주로 좀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는 그 전략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김선인 대표님의 시장 보는 뷰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번 주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셨거든요. 모든 변수가 다 지나간 자리, 이제는 방향성이 좀 나올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피 지수를 거의 맞췄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다음날에 대한 지수를 제가 또 거의 맞췄습니다. 네. 이야. 근데 이번 주는 제가 또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한 예. 2,000포인트 아래쯤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이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악재 자체가 거의 다 아예 끝나버린 상태이고, 글로벌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 실적주 중심으로의 그 종목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이미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단지 실적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서 그 시장 흐름을 받쳐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별주 위주의 실적주 위주의 종목을 매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이제 펀드 금액이 빠지기다가 7일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 그리고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종목 자체 흐름이, 코스피랑 코스닥 자체의 흐름이 조금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이번 주에는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은 실적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꼭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가 이런 논리로 해서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종목의 수익률 대결 결과를 볼 텐데요. 미리 잠깐 언급드리면 거의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신 두 분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매주 화요일 날 함께 하시는데, 이번엔 일단 오늘장에 대한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월요일 날 함께 하시네요. 자, 이번에는요, KTB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회 악재 오늘 프로그램 매물에 코스피 2,000 내주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끝난 게 다행이네요. 예, 지수는 좀 약세로 마감이 됐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양선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의 회복 과정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이 되고 있는 이제 중국 문제나 스페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어떤 부진 이런 부분들은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는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어떤 시장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아무래도 미국 쪽 변수로 빠르게 시장 초점이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일부 IT주가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를 한 것은 시장의 어떤 초점 자체가 중국 쪽에서 미국 쪽 변수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주중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될 미국의 경제지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을 결정하게 될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3월달 소매 판매 결과 그리고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개장 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실적 전부 좋았는데 유럽 스페인 악재 덮이면서 주가는 못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시티그룹이 다시 한번 호실적을 내고 또 주가도 오른다면은 유럽 얘기는 약간 미국 실적에 덮여갈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예, 유럽 악재 문제는 유럽의 어떤 자생적인 요인이 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감을 덮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 요인이 일단은 개선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서포트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유럽 경제 어떤 자생력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떤 경제 회복 시그널들이 표출이 되면서 유럽 쪽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증정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 회복 모멘텀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미국 쪽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미국 쪽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발표될 일단 미국의 3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부진을 상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가능해진다면 기업 실적 부분, 원래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유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분위기 편승해서 IT 차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어떤 포커스는 미국 쪽 변수로의 시장 초점 이동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일단 시장의 주도주 역시 자동차나 IT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소재나 이제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지난주부터 다소 이제 소재나 산업 쪽의 어떤 가격 조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 갭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C 차 위주지만 그 밖에 다른 낙폭과대 업종도 약간의 갭 줄이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이번 주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아까 잠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 두 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하셔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언급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살펴보시죠. 자, 우리 배 대리님은 서원인텍을, 김선인 대표님은 무학을, 서원인텍이냐 무학이냐 수익률 펀치의 승자는요? 네, 일주일 만에 17.4% 찍은 우리 배 대리님의 승자인데 우리 김선인 대표님도 만만치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배 대리님 축하드릴게요. 이게 일주일 만에 17.4%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도 도달하고. 뭐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그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실적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갈망이 이런 서원인텍으로 좀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장중에 목표 가격도 도달하고 네. 거의 신고가 임박인데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나요? 사실 이제 이 전고점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한 번은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추격을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5,800원 그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바로 밀렸다가 이제 갈지 이렇게 밀릴지 아니면은 이게 밀려서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찍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네. 지지 라인인 5,800원, 6,000원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밀린다 하면은 요 반 정도 가격인 5,400원, 300원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서원인텍 17.4%는 일주일 만에 난 수익을 저희가 집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신 배승호 대리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저희가 이 코너 진행한 이후 오늘 정말 두 분 아주 수익률이 두 분 다 빛나십니다. 오늘 패하긴 했지만 김선인 대표님 무학도 정말 확실한 주가 레벨업. 오늘 역시 목표가를 다 달성했거든요. 이쪽에 네, 더 네. 많이 수익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일단 너무 수익이 높으시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10% 정도 수익 나서 그래도 일등이지 선방했구나. 않을까. 네, 그래서 예. 잘 가고 있구나 했는데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졌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예. 판단했는데 일단은 예. 무학 제가 AS를 잠깐 해드릴 텐데 어제 급등이 오늘 완전한 밑거리. 진짜 네, 대단하네요, 네. 저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틀 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비중 중에 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기관들의 물량 자체를 대우증권 창구에서 지금 10만 주 이상 매수가 계속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받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굉장히 강하게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느 수익 실현 차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고가 패턴을 계속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하는 모습으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판단하시고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절반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는 약간씩은 현금을 챙기면서 가자라는 의견 역시 비슷하셨습니다. 자, 10% 이상 일주일 만에 수익 무학이란 종목으로 낸 우리 김선윤 대표님 그리고 17% 이상 수익을 서원인텍이란 종목으로 일주일 만에 내신 배승호 대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종목 기준으로 최고점 기준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는데 장중에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 클릭하신 다음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분이 오늘 들고 나온 종목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죠. 네, 먼저 일주일 동안 17% 이상 수익 내서 승리를 하신 배승호 대리님은요. 고려아연과 이녹스라는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긴 했지만 10% 이상 역시 일주일 만에 수익 본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디지텍 시스템과 유니테스트라는 두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배 대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고려아연은 뭐 소재주이고 이녹스가 의외예요? 이녹스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회로 기판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 그 아랫단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FPCB라는 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회로 기판을 말하고요. 그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녹스가 그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그 소재를 가장 많이 납품을 하는데 올해 인터플렉스가 50% 이상의 그 캐파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량이 100이었다면은 150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녹스는 그 소재를 더 많이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녹스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 1분기 역시 4분기보다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이녹스까지 이어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강한 낙폭을 보였다가 이렇게 반등을 나오고 그다음에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 하에서 이제 이 넥라인이라고 하는 22,9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하락폭만큼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제가 24,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매수하실 때는 뭐 시초가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요 아래 넥라인 아래에 있는 이 저점 부분 19,000원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만큼 상승폭인 24,000원으로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녹스에 이어서 고려아연 설명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려아연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시피 아연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아연 평균 가격이 전분기보다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판매량 역시 4.3%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내 산업 생산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그 원자재 수요가 있었고 알코아 실적 역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 중국 내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화학주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을 났다 또 다시 저는 이제 쌍바닥을 좋아하는데요. 쌍바닥을 갖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그 손절 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목표 편입가는 39만 원 아래에서 좀 매수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까 이녹스와 다른 점은 이제 이녹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시초가로 매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기 그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9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는 이제 요 부분 38만 원 이하에선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입은 39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만큼 또 상승을 해서 42만 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W자 패턴이긴 한데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뭐 밀리고 자꾸 윗꼬리가 달리니까 눌림목 매수하고 약간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손절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다시 상승한다면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게 다시 올라오네라고 판단이 드시면 바로 쫓아가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주일 만에 17% 이상 수익을 본 배승호 대리님의 종목 설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종목을 고르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고려아연과 이녹스 가운데 한 종목을 지금부터 구심 후에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한 종목 공개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아까 삼성전자의 어떤 밴더들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디지텍 시스템, 유니테스트 선정 이유부터 들려주세요. 네, 일단 뭐 디지텍 시스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장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스마트폰 자체가 일단 세계 시장 1위라는 것은 확실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한 수혜주로서 이제 디지텍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삼성전자 2차 벤더로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세계 1위 카지노 게임 업체 IGT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전편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 그 미국 시장 자체에서 일단 카지노 업황에 대한 그 법적 제재가 조만간에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예상폭으로 해서 일단은 일단 IT 전자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퍼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으로입니다. 퍼가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좀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에 딱 겹쳐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얘가 이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고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기관들이 오늘 소폭 빠지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관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한 물량 자체의 그 가격대가 11,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염두에 두고 기관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1분기 자체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요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한번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12,500원이나 아니면은 13,000원이나 13,50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현재 실적 수준으로 해가지고 주가 자체 가격이 2008년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는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싼 구간으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실적은 이미 실적은 가장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2008년 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에 상승폭이 나온다면은 2008년에서 2009년을 넘어갈 때 이 상승폭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 쪽 매출향이 있고 또 하나 세계 1위 카지노 업체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기간에 다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임을 확인하시고 오늘 가격에서 오늘 이제 가격은 한 11,300원에서 한 11,7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꼭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유닛 테스트 설명 한번 들어보죠. 네, 유닛 테스트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주가 오늘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교가 공급 계약을 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미 일어난 수주 잔고 자체가 작년치 대비해서 훨씬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예상되는 매출 자체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제가 좀 과장을 하자면은 2배에서 3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이 예상치 자체가 올해 예상치 그러니까 2012년 예상퍼 자체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 주가 자체가 지금 2,690원에 머물러 있지만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000원 이상은 가야지 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주저없이 그냥 담으셔야 되는 게 정상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60일 선에서 좀 흘러내렸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차트를 턴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수주 소식 때문인지 장중에 9%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종가로는 2.28%만 급등을 한 상황인데 가격 설명만 매수가 특히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 유닛 테스트 그냥 내일 시초가에 담으셔도 상관없고요. 3,000원 아래서 담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문제없는 종목입니다.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 2,700원 부근에서 아니면 2,6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담으시고 수익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승호 대리님의 최종 종목명만 좀 공개 받아볼까요? 네, 이녹스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승호 대리님은 고려하현대 이녹스 가운데 결국 이녹스를 선정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요? 네, 저는 디지텍 시스템으로 해서 차트상으로 지금 딱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텍 시스템을 결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승호 대리 이녹스 대 김선현 대표 디지텍 시스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배승호 대리님은 이녹스로 그리고 김선현 대표님은 디지텍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수익률 펀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과연 두 분의 수익률 다음 주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가격은 아마 화면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우 대리님, 예,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계속해서 김선인 대표님의 디스텍 시스템은요. 가격을 내일 역시 매수가 부분이지만 오늘 20일, 60일 이평선 부분 목표가는 단기로 12,5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배승우 대리님, 김선인 대표님과는 다음 주에 수익률 갖고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